울산시가 문수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5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들은 시정지원단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중소상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대형마트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군별로 의무 휴업일을 맞추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리원전 4기를 관리하게 될 새로운 원자력본부를 울산에 설립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의 결혼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비가 허술한 고물상만 털어온 전문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은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울산 117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일원화돼 보다 신속한 조치가 기대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인 얼굴에 황산이 섞인 물을 뿌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62만 명의 관람객이 몰린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내년에는 더욱 규모가 커지고 행사도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울산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기증한 유물들만 모아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문수산 개발 비리와 관련해 도시국장 등 5명을 무더기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문책인 사이에 공직사업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문책을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6명입니다. 당시 건축주택과장 등 2명은 직위 해제 3개월, 당시 도시계획과장 등 3명은 직위 해제 45일씩 모두 5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현재 울주군 소속인 당시 담당자 1명도 비슷한 문책을 받을 전망입니다. 단일 사안으로 국장 1명, 과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공무원이 문책을 받기는 광역시 승격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공무원 징계법상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 가장 강력한 문책인 직위 해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계됐던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그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저희들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들은 시정지원단에 속해 도로변 쓰레기 수거나 하수구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문책은 최근 검찰이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나 과오로 기부 체납 부지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도시국장을 포함해 무려 5명의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에 공직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문책으로 공석이 된 도시국장에는 이종환 도시개발과장을, 건축주택과장에는 김도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오늘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한 것과 관련해 과정상의 하자를 확인해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주민 감사를 통해 행정 절차를 확인하고 주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북구만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상인들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은 북구 한 곳뿐입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북구라도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농협 하나로마트. 저희들이 처음 시행할 때부터 농협 하나로마트가 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협약식으로라도 이 둘째 넷째 의무휴일을 같이 동참. 다른 구구는 아직 규제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남구와 울주구는 관련 조례가 심사 보류된 상태이고 중구의회는 지난 4월 조례가 통과됐지만 구청의 제의 요구로 아직 표류 중입니다. 그나마 동구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시행은 9월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구군마다 윽박자를 보이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된 규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처럼 공휴일과 일요일 4번 다 휴무제하고 1일 12시간 영업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들은 울산 지역 5개 구군이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한편 하나로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 3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4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원전본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 폐쇄와 원전 증설 반대 움직임이 거세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칭 울주원자력본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3, 4호기가 건립되고 있는 데다 5, 6호기도 추진하고 있어 원전 4기를 관리 운영하는 본부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 6 건설에 따라서 지역 본부를 따로 독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따로 설립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9일 주민공청회에 이어 내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과 2019년에 신고리 5, 6호기를 준공할 계획이어서 원전본부 설립 시기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원전본부 설립은 원전 지원 사업 확대는 물론 교육과 체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집니다. 내년에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면 경주, 울산, 부산을 잇는 원전 벨트도 구축돼 경제적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더구나 울주군은 특별지원금 1,150억 원을 지원받아 세수 중대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됩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 원자력 안전과 신설과 방사능 방재센터 구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어 이 사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 폐쇄와 원전 증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원전본부 건립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고물상은 보완시설도 없고 또 울타리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물상만 골라 22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전문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서 훔친 차에 훔친 번호판까지 붙이고 다녔지만 CCTV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에 한 고물상, 쌓여있는 고물들 사이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고물을 유심히 살피더니 구리만 골라 가져갑니다. 37살 김모 씨는 지난 1년 동안 고물상만 돌며 22차례에 걸쳐 5,200만 원 상당의 고물을 훔쳤습니다. 방범이 취약한 변두리 고물상만 주로 노렸습니다. 현장에 밤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구석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아무도. 훔친 고물은 다른 고물상에 팔았는데 고물상들은 고물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않고 차량 번호만 적어뒀습니다. 훔친 차량에 훔친 차량 번호판을 단 김 씨는 경찰 추적을 쉽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 힘드니까 일단은 저희는 차량 넘버하고 받아놓거든요. 김 씨가 훔친 건 구리와 청동, 알루미늄 같은 고가의 고물들. 일반 고철은 킬로그램당 4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리는 킬로그램당 9,000원, 청동은 5,000원에 달할 정도로 값이 비쌉니다. 처음에 하게 되는 거는 막 공장 일을 하다 보면 구리라든지 뭐 알루미늄 이런 게 조금만 양을 가져가도 돈이 좀 되니까 그래가 막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말. 하지만 한 고물상 CCTV에 포착되면서 김 씨의 절도 행각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됩니다.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 신고 접수는 물론 상담과 치료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117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117 센터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툭툭 치고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되죠. 학교 폭력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또 그렇게 한다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을 좀 북돋워 주시고요. 학교 폭력 신고를 받는 울산 117 센터입니다. 이곳에는 경찰관과 교육청, 여성가족부 소속 전문 상담원 등 9명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 신고 접수는 물론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고민 상담까지 맡고 있습니다.
117 센터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번호 없이 117만 누르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하면 지역 상담센터와도 연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신고 내용을 더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이 직접 학생을 만나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는 198건. 117 센터 개소가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서 기증한 유물들만 모아서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대작은 아니지만 조상의 삶이 묻어나고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이영남 기자가 소개합니다. 17세기 중엽 면포 솜장옷 등 중요 민속 자료인 양반 복식 10점. 이 유물은 1969년 학성고등학교 신축을 위해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경주를 거쳐 이제 울산 박물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주 박물관에다가 우리가 언제나 차돌 조건하에 보관을 했습니다. 해놨다가 울산 박물관이 생김을 해서 이제 전체 문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조선시대 울산 출신 무관 부자가 쓴 부부길기는 울산시 지정문화재입니다. 1600년대 40년 주기로 무관이 된 박계숙, 박치문 부자가 함경도 근무 당시 군대 생활 등을 기록한 일기 모음으로 후손들이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조상으로서 물려받은 건데 그걸 갖다가 뭐 내가 혼자 우리 농 밑에 이어놓는다 내 책장에 꼽아놓으면은 이게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고. 이처럼 울산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은 모두 1,800여 점. 울산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이 가운데 780점을 모아 기증유물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예전 울산에 살던 조상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상을 주제로 모았습니다. 시민들의 기증이 없었다면 개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기증품, 선물을 중심으로 기증유물 특별전 박물관으로 온 선물은 이곳 울산박물관에서 9월 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올해 6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울산 다야공원 장미축제의 규모가 내년에는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서울 다야공원과 에버랜드와 함께 전국 3대 장미원으로 꼽히는 울산 다야공원 장미계곡의 규모를 크게 확충해 전국 최대 장미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다야공원 동물농장도 면적을 넓히는 한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앵무새 체험장도 전국 최대로 키워서 장미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설립을 목표로 울산에 본사를 둔 민간 주도형 항공사 가칭 에어울산 설립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항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울산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초기 자본금 500억 원을 유치해서 여객기 석 대와 화물 항공기 1대, 그리고 임대 전용기 1대를 갖춘 민간 주도형 저비용 항공사를 오는 2014년 설립할 계획입니다. 도찔산 공원 조성 사업이 40여 년 만에 착수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15년까지 도찔산 일대 여천공원과 서남공원 맞은편 상계공원, 그리고 울산 테크노파크 뒤편 다운공원 등 3개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도찔산의 경우 지난 1970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15년까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시설 결정이 해지될 상황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 지역 사업이 다음 달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본격 착공될 전망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사업 추진 방식에 합의하고 이같이 보고했다며 사업 추진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전시 컨벤션 센터의 입지 선정 작업이 하반기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시립미술관 입지는 자문위원회가 추천하면 심사에 들어가고 전시 컨벤션 센터는 이달 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본 뒤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울산 역세권과 강동권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시립도서관은 시립미술관과 전시 컨벤션 센터가 어디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남구위원장이 울산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충격과 상실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당원들을 화합하고 당을 소인신해 노동 중심의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 선거는 김진석, 김진영 두 후보 간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업계도 모레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양대노총 택시노조 등 4대 단체는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 생존권 사수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5,700여 대의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대책을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세부 쟁점에서는 의견이 달라 실제 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집회는 다음 달 초까지 정규직 노조와 조직대 조직으로 통합하고 별도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권과 쟁의권 등을 따로 갖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통합 시 비정규직 측이 별도의 교섭과 쟁의권, 체결권을 갖는 데는 의견이 다르다며 이달 말까지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황산을 뿌린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남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이혼 소송을 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황산이 섞인 물을 아내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화학업체 기능 직원인 김 씨는 회사 실험실에 있던 황산과 물을 섞어두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69살 노모 씨의 볏짚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조립식 창고 석동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53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곡물 건조기 등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굿모닝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으로 특화되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외국인 환자들에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강제적인 방과후 수업과 보충 자율학습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 울산시 교육감이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정고등학교는 오늘 일본 야마나시 학원대학과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학교는 진학과 교육,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교장 추천을 통해 면접만으로도 일본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 입학 제도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춘해보건대학교 학생이 국제미용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춘해대학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피부미용과 송근혜 학생이 두피관리 부문에서 금상을 받는 등 학생 10명이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방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은 더 많은 비가 온다고요? 네, 오후 들어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의 양이 그리 많진 않은 상태이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까지 3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8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뭄을 해소하기에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는 새벽과 오전 사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비로 인해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6도가량이 낮은 21도에 머물겠고요. 비는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구름 많겠고요. 강릉은 오후 들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 서울 32도, 춘천 30도 등으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도 장맛비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낮더위가 없겠고요. 전주와 광주에만 2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비가 오후 들어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21도에서 24도 분포로 동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먼 바다에서 특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름 낀 날이 이어지겠고요. 한낮으로도 27도 안팎의 조금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